네, 오늘 스톰엑스 한번 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분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스톰엑스가 결국에는 여기서 슈팅 나와주고 나서 우선 눌림은 나올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눌림 다 나오면서 요 밑에까지 다시 위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 한번 좀 체크를 해볼게요. 우선은 여기서 지금 요거 제가 잘 판단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뭐 흐름이 꺾이고 이런 건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직전에 있었던 중요 자리들은 절대 깨지 않았기 때문에 이선 이 물량 제가 지난번에 설명드렸던 거였죠. 이게 지금 굉장히 해석하는 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엄청난 물량 나왔잖아요. 이게 거래량이 결국에는 1대1 물물 교환이에요. 1대1 물물 교환이기 때문에 매수자가 있었으면 매도자도 있었다는 얘기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뭐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시기로는 거의 뭐 고래, 세력,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사람들이 도대체 이 거래량 속에서 어쨌든 이 정도 거래량이 나올 거면 일반적인 거래량만, 일반 물량만 나온 건 아닐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게 이쪽이 도대체 산 쪽일까 판 쪽일까, 이거에 따라서 이후 방향성이 판이하게 갈린다라 그랬죠. 이 경우다라 그러면 역대급 기회인 거예요. 저기 타거래소에서 큰 이슈 발생하고 나서 역대급 기회가 되는 거고, 반대로 업비트에서도 같이 던져버린 물량이다라고 하면 역대급 위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판단할 거냐가 문제인데, 그 판단의 잣대가 어떻게 판단된다 그랬어요. 어쨌든 잘못되는 경우라고 하면요, 절대 이렇게 안 냅둬요. 여기 결국 신저가 깨버리면서 내려가면서 결국에는 마지막 상패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야? 안 깨트리는 선에선 괜찮다 이거예요. 얘 유의 종목 떠 있나요? 안 떠 있어요. 업비트 상패 공시 떴어요? 안 떴어요. 그러면 이게 없는 상태에서는 이 가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여기만 깨지지 않는다면 문제가 없다고요. 대신 여기가 깨지면 문제가 돼요. 여기가 깨질 때부터는 이제 신저가는 어지간하면 안 깬단 말이에요. 왜냐면 깨는 순간 봐봐, 이쪽이 여러분들 사는 쪽, 이미 산 쪽이라고 해봐요. 근데 여기가 깨진다라는 건 지금 여기서 2년 동안 만들어놨던 게 싹 다 매물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2년 동안 만들어 놓은 게 싸그리 전부 다 매물로 만들고, 떨어지는 순간 나중에 올라와야지 이 사람들이 이득 볼 거 아니에요. 올라오려고 해도 이 물량 다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시간 딜레이 시켜야 되고요. 자기네들도 손해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 깬다고요. 이게 기회라고 하면. 대신 깨졌다라는 건 이쪽에서 이걸 받았다라는 의미가 아니기 때문에 정리하셔야 된다고요. 간단하게 보세요. 어렵게 보지 마시고요. 안 깨져? 요 자리 신저가 안 깨져? 괜찮아. 여긴 괜찮네. 이렇게 보시는 거야. 어차피 지금 하락 흐름도 돌파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흔들면서 움직일 거거든요. 중요한 건 안 깨지기만 하면 된다. 이거 기억하시고, 안 깨지면 괜찮다. 들고 있는 분들 홀딩 하셔도 괜찮다 이거예요. 대신 깨지면 바로 정리해 버리셔야죠. 그리고 안 깨지면 여기선 오히려 기회라고 판단할 수 있으면서 엄청나게 큰 기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나중에 돌파가 나올 때 진입 타점 잡았을 때 15원까지 3배 먹을 자리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판단의 잣대는 깨지나 안 깨지나로 보시고요. 안 깨진다면 계속 살려주는 거 보고 이 하락 추세 돌파각 만드는 거 확인한 다음에 진입 타점 잡아서 엄청난 3배짜리 기회로 보시면 되는 거다. 대신 깨지면 뒤도 돌아보지 마시고 당장 던지시고 도망치셔라. 요것만 꼭 기억을 하시면서 보고 계세요. 그래서 요 정도면 충분히 이해되셨을 것 같으니까 당분간 이것 좀 참고하시면서 보시라고 좀 말씀드리고,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잠시 넘어와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있어서 그거 소개를 좀 해드리고 넘어갈 건데, 요 PMS 프로젝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P가 포트폴리오입니다. 무슨 포트폴리오? 이 M이 믹스드, 섞인, 뭐가 섞인? 세이프에스, 안전자산이 섞인 포트폴리오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보통 대부분 관심 가지시는 게 현물이나 선물이죠. 그래서 뭐 현물 같은 경우에는 뭐 저기 업비트, 뭐 빗썸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인 지금 코인 매매하고 계시는 거고, 선물은 뭐 저기 바이낸스나 뭐 비트 이런 것들 이용하셔 가지고 같이 선물 투자도 하고 계시고 이런데, 이게 다 어떤 자산이죠? 위험 자산이에요. 이 리스크를 많이 끌어오면 많이 끌어올수록 리턴 값이 커지는 개념이라는 거예요. 이게 당연히 여러분들 뭐 당연한 거예요. 리스크가 커지면 리턴 값도 커져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장이 좋을 때는 리턴 값이 당연히
엄청 커지기 때문에 기대할 수 있는 폭이 늘어나지만 장이 안 좋을 때나 여러분들이 매매가 조금만이라도 꼬이면 이 리스크 값을 엄청나게 떠안아야 된다라는 단점이 당연히 존재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수익을 내실 때는 굉장히 많이 내시지만 이 수익을 못 내는 턴에 또 그 이상으로 잃어버리고 원금마저 다 까버리는 이런 식의 지금 투자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걸 하는 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수익은 이 예측을 하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리스크 관리로 수익을 내는 겁니다. 결국에는 적절한 리스크를 내가 가져갈 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대가 많이 변했어요, 여러분들. 접근성이 이것만 용이한 게 아니거든요. 어느 정도 훨씬 더 안전한 리스크 값을 훨씬 더 줄여서 이 리턴 값도 같이 물론 줄어들긴 합니다. 그렇지만 안정적으로 어느 정도 배분을 나눠서 균형 있게 이 투자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간단한 예시로 여러분들 전 재산을 지금 코인하고 계신 거 아니잖아요. 예적금 통장, 입출금 통장에도 어느 정도 돈을 냅두고 거기서 좀 일부 또 빼가지고 뭐 주식이나 이런 코인 같은 것들도 진행을 하시고 부동산에도 엮여 계시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나눠서 운용을 하시는 게 결국엔 안정성 차원이지. 여러분들이 확실히 이거 자신 있다고 하면 뭐 주식 뭐하러 합니까? 부동산 뭐하러, 예적금 뭐하러 넣어? 다 코인에 넣는 거죠. 이렇게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지금 현물 선물은 위험자산이고 여기에만 이렇게 몰빵을 하시는 게 아니라 안전자산에도 어느 정도 비율을 나눠서 좀 어느 정도 배분을 나눠서 진행을 하시면 훨씬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안전자산에 뭐가 있느냐? 채굴을 하는 방식도 있어요, 여러분들. 시중에 나와 있는 코인을 여러분들이 이미 가격이 정해진 걸 거기서 앞으로 더 올라갈까 못 올라가 이런 걸 생각하면서 매매를 하는 이런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매매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채굴을 해버리는 방식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비교적으로 훨씬 안정적이고 훨씬 리스크 값이 적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리턴 값도 줄어들어요. 이건 당연한 거야. 그렇지만 이게 여러분들이 이것만 하시라는 게 아니라 포트폴리오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은 어느 정도 배분을 좀 나눠가지고 이 안정성도 좀 챙겨주면서 수익성도 챙기는 장이 좋을 때는 당연히 위험자산 쪽으로 좀 더 많은 투자를 진행하시는 게 좋고 장이 안 좋을 때는 이렇게 안전자산 쪽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훨씬 균형 잡힌 투자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런 프로젝트를 좀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예시 보여드리면은 이렇게 채굴 수익입니다. 뭐 도지코인을 이렇게 채굴을 하는 건데 15,000개 정도를 지금 채굴을 하셨을 때 43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뭐 또 다른 분들도 살펴보시면 뭐 이런 식이죠. 뭐 2,900개 정도를 채굴을 했었을 때 도지코인은 100만 원 정도 수익이 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진행을 좀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강요사항은 아닌데 요즘 시대가 많이 변했고 무조건 위험자산만 투자를 하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적절하게 나눠가지고 리스크 관리를 해가면서 투자를 하는 게 저는 올바른 투자 방식이라고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강요사항은 아니지만 같이 여러분들이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뭐 어차피 상담받고 설명드리는 건 무료이기 때문에 한 번씩들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이 문자 남겨주시면은 설명 도와드리도록 할 거니까 한 번씩 남겨주시고 보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다음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